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마이크 라인 안에 심이 있어요. 여긴 지금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와이어가 있어요. 철사 같은 게 딱 잡혀져 있어서 내려오면 딱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와이어를 별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 와이어가 또 한 번 걸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얇은 선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자세히 보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차이? 소리 차이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와이어 때문에. 마이크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선 때문에는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엔지니어가 네.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프로를 하게 되면 좀 키워준다는 네. 엔지니어 입장에서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릴레이를 네. 릴레이를 치면 세컨 건반이 충돌하고요. 네. 베이스를 치면 퍼스트 건반 연등이랑 충돌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엔지니어가 받아줄 수 있는 네. 두 가지. 믹싱을 함에 있어서 엔지니어 역할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지난주 설명 퍼블릭 어드레스입니다. 엔지니어가 요구하는 바도 있겠지만 엔지니어의 어떤 색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진행되는 원활한 흐름에 있어서 그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로를 한다거나 뭔가 굉장히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상황들이 올 때는 그거에 대한 볼륨 밸런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것들을 올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충돌이 났을 경우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음영적인 용어로 컴퓨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소리가 똑같은 코드가 부딪혔을 때는 소리가 증감이 될 것 같지만 소리가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예배 때 보고 있는데 건반을 치면 이건 뭐 과애적이에요. 메인 건반이 치는 라인과 세컨 건반이 치는 라인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소리가 커질 것 같잖아요. 막 소리가 이뻐지고 없어져서 지저분해져요. 그럼 이 사이에서 그럼 기타가 돌아다닌다? 그럼 이 기타가 돌아다니니까 이게 없어지겠죠 또. 그럼 이 사이에서 베이스가 돌아다녀요. 다 없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드럼을 치잖아요? 그럼 뭐만 남냐? 킥만 남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건반을 치는 분이 이 88 건반을 다 써. 코드를 다 친단 말이에요. 썼으면 썼을까지, 세븐이면 세븐까지 코드를 다 쳐버려. 그러니까 소리가 이쪽에서 다 만들어지니까 이 소리를 다 치고 있는데 세컨 뭐 이거 다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건반을 치거나 밴드팀이 연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고 어느 라인에서 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예배 인도자가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음향학적으로 한 개도 안 멋있어요. 소리가 다 비어요. 걔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밖으로 나오는 소리, 어쿠스틱 소리 다 빼요. 모르셨죠? 언어인팅의 박철순 간사도 마찬가지고 강명식 음악단에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다 빼요. 모니터로만 줘요. 왜 그러면 그 인도자들이 어쿠스틱 기타를 메고 하느냐? 첫 번째, 자기 잡으려고. 두 번째, 뽀대. 왜 배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뭔가 할 게 없잖아. 오범정 쌤 물어보세요. 기타 왜 치는지. 네. 세션이 네. 없어지니까 소리가. 자기 코드를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밴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을 때는 콘티가 미리 나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근데 엔지니어 탓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끼리 연주하다 자기네들끼리 소리가 감춰졌는데 엔지니어 보고 올려달라 그러면 무슨 소리가 올라가느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선을 알고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피아노 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늘 혼자 피아노를 쳐왔어요. 혼자 피아노 치다가 다 쳐야 돼. 근데 밴드가 붙으면 안 쳐야 될 건 안 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치고 있거든요.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 제일 위험해요. 제가 요즘에 목장에서도 이런 말 잘해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 목장 제가 목장 할 때 그러거든요. 10년 이상 된 목장 다 깰 테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교수님. 똑같아요. 클래식 10년 이상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못 돼요. 소위 말해서 이쪽 가스펠, 뭐 재즈, 밴드하고 같이 하는 음악을 할 때는 절대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밴드를 구성할 때는 경배 찬양팀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 콘티가 잡혔을 때 어느 라인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뮤직 디렉터라든지 아니면 디렉터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코드를 나눠줘야 돼요. 코드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꼭 그거는 유념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안 들리지? 당연히 안 들리는 거예요. 저기 장기영재 있으면 물어보세요. 소리 없어질걸? 맞아요, 틀려요? 실력은 실력이라도 서로 간에 라인만 지켜주면 잘 살아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질문? 또 있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어쿠스틱한 시그널이 들어가요. 근데 어쿠스틱한 시그널이 네모날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겠고. 네모나고 동그랗고 이렇게 세모날 수 있어요. 어쿠스틱 시그널이. 근데 얘가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라인을 걸쳐요. 라인을 들어가요. 즉 우리는 이걸 케이블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기도 하고 라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걸 통해서 마이크나 DI 박스나 뭐 기타 어떤 컨버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믹싱 콘솔로 들어가요. 그 믹싱 콘솔에서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믹싱 콘솔에는 크게 인풋 섹션이 있고 아웃풋 섹션이 있어요. 내가 들어간다는 건 인이겠죠. 나간다는 건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아웃풋 섹션을 통해서 메인 아웃, 억스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뭐 매트릭스, 뭐 기타 등등. 아웃풋 라인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웃풋 라인으로 거쳐서 중간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아웃보드라는 라인들을 거쳐요. 그 아웃보드에는 뭐가 있냐면 EQ가 있고 컴프가 있고 뭐 기타 이펙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아웃풋 라인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뭔가 프로세싱을 한 번 더 일어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다시 인 어디로? 앰프로. 근데 이 앰프는 무슨 앰프라고 그랬죠? 파워 앰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파워 앰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파워 앰프에서 나가서 결국엔 스피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쿠스틱한 시그널이 일렉트릭한 시그널로 전환되는 게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전환될 때 어떤 게 생기냐면 케이블이라는 게 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리의 가닥수라든지 이 구리의 굵기라든지 이 구리의 재질에 따라서 어떤 것이 발생되냐면 임피던스가 달라져요. 임피던스가 뭐냐면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 달라집니다. 저항이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항이 강한 케이블은 이 전속률이 낮은 대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요인은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임피던스가 약한 건 전속률은 좋아지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인에 대한 영향력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낮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노이즈라는 개념이 생겨요. 임피던스가 높으면 이 소리가 좋아져서 높아지긴 하나 전속률이 낮아져서 뭔가의 조치가 필요해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속률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시그널이 전환될 때 이 임피던스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즉 저항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얘가 절대 네모나게 안 가요. 얘가 막 찌그러져요. 이렇게 동그란 것도 막 이렇게 되고 얘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어떤 저항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들어갔을 때. 결국에 얘를 거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일렉트리컬 시그널 안에서 임피던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겪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겪게 되고 여기에서도 겪게 되고 여기에서도 겪게 되니까 결국엔 얘가 어떤 소리가 나올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할이 뭐냐? 이 믹싱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에요. 얘가 네모나니까 얘를 네모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세모나니까 세모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믹싱 콘솔의 역할이에요. 메인 역할이에요. 물론 소리를 메이크하기도 하죠. 만들어주기도 하고 소리를 뭔가 잡아주기도 하고 그 소리를 믹싱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믹싱 인풋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얘를 네모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모나게 만들어줄 때 무엇을 듣고 네모나게 할까요? 확성된 스피커 소리를 듣고 네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되나? 확성된 네모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SR의 이 의미는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예요. 사운드 레인포스먼트. 즉 소리를 확성시켜주는 역할이 라이브 사운드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얘가 확성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원소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건반 치는 사람의 건반 시그널 잡는 거, 기타 치는 사람들의 기타의 픽업 조정하는 거, 그다음 뭐 마이크 여러 가지의 상황들,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원래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안정된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믹서는 매직이 아니에요. 믹싱은 절대 매직이 아니에요. 확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소리가 작게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팝핑 그럼 잡을 수 있냐? 팝핑 절대 못 잡아요. 팝핑 못 잡아요. 그러니까 팝핑을 잡을 수 있는 원인은 글쎄요 좀 지나면 한 200년 지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 팝핑 잡는 것은 결국 많은 아웃보드 안에서 프로세싱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술력이 필요해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팝핑을 있는 사람은 팝핑을 좀 줄여야 돼요. 팝핑이 뭔지 알죠? 하는 거. 내가 말을 할 때 그런 소리들이 좀 난다 그러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써요. 내가 예를 들어 건반에 자꾸 이제 뭔가 실수가 일어나면 연습을 끊임없이 해서 그 건반에 대한 실수를 줄여요. 예를 들어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내가 인풋 시그널을 어느 정도 잡을 줄 알아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호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음악의 경우 밴드와 음향은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그래서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져서 서로 간에 뭔가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음향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가장 큰 내용이죠. 이 상황에서 믹싱이 일어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믹싱이 일어날 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PA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퍼블릭 어드레스. 즉 내가 퍼스널 어드레스.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믹싱이 아니라 회중, 세션, 인도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소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음향의 가장 기초예요. 이 마인드를 놓치고 음향을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음향 배운 지 한 1년 좀 넘거나 믹서 잡은 지 한 1, 2년 조금 넘으면 자기 걸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 안 듣고 자기 것만 만지고 자기 색깔만 내보려고 하고 마치 이렇게 밴드나 보컬이나 연주자들이 자기의 실험 도구인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상황에서의 상처를 최소화시키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악재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아픈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엄마 배우지도 않은 애들한테 바로 믹서 맡겨요. 조금만 컴퓨터 만질 줄 알면 자막 맡겨요. 조금만 카메라 DSLR 조금 찍을 줄 알면 그래 너 카메라 해봐라 그래.
그래놓고 전문가인 줄 안단 말이죠. 걔들 전문가 아니에요.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막 군대 마냥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기도하면 된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기술을 다룸에 있어서의 완성은 그 기술에 대한 숙지가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잘못하면 사람을 버려요. 마인드도 상하게 하고 괜히 피해의식만 갖게 하고 자존감은 낮게 만들고 그게 교회에서 위로한다고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정말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나봤는데 이 문제가 현재까지도 교회 안에서 있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좀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여기 교육자분들도 있지만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도 뭔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술적으로 뭔가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술적으로 뭔가 이것을 확장해서 자기의 영역들이 넓어져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배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 잘하니까 너 해. 잘하긴 뭘 잘해. 그냥 조금 소리 들을 줄 아는 정도의 불과. 그것도 소리 듣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소리는 듣는 게 아니라. 소리 절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쭙지 않게 배워버려서 어쭙지 않게 믹서 잡고 어쭙지 않게 뭔가 카메라 잡고 어쭙지 않게 자막 잡아버리면 그럼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만 만들어지는 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방송실 괴물로 만들어 간다고. 이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비슷해요. 제가 만난 교회들 대부분이 그랬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굉장한 많은 이해를 하기 위한 대화도 필요하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SR, PA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음향에 대한 어떤 스타트를 놓치고 가기 때문에 연주자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크 이제 오늘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이크 하기 전에 라인을 한번 볼게요. 마이크 라인이 있어요. 근데 마이크 라인의 정확한 용어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 라인에는 크게 이렇게 단면을 보면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이게 3개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2개. 2가닥이 있어요. 너무 크게 잡았네. 이렇게 2가닥이 있고 여기 이렇게 메꿔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잘라보면 마이크 라인을 자를 수 있나? 마이크 라인? 장경춘이 마이크 잘라놓은 거 혹시 있어요? 마이크 라인? 있어요? 네. 예,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르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얘가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얘가 뭐 검정색일 수도 있고 얘가 흰색일 수도 있고 뭐 초록색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얘가.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밖에 있는 걸 우리는 보통 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라운드라고도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는 접지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뭐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잭을 꽂잖아요. 잭을 꽂아요. 잭을 꽂는데 마이크 라인에 들어가는 잭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보통 뭐라 하죠? 캐논 잭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캐논 잭이 하냐면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본 게 그래서 캐논 잭이에요. 제일 편해요. 근데 실제로 캐논 잭이 많으냐? 없어요, 별로. 지금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뉴트릭 잭이잖아요. 뉴트릭이라 그래야지 왜 캐논 잭이라 그러냐? 그것도 저도 아직 미지수긴 해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XLR 커넥터라고 표현합니다. XLR 커넥터. 자, 이 접지의 부분들을 통칭해서 X라고 표현을 해요. 플러스를 L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X라고 표현하면 얘는 플러스니까 C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쓰죠. 얘는 콜드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씁니다. 얘는 그러면 L이잖아요. 얘는 레프트가 되고요. 얘는 라이트가 되고. 스테레오로 얘기를 하잖아요. 스테레오 얘기할 때 레프트, 라이트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게 케이블의 개념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XLR 커넥터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황지원 집사님이나 장기영재한테 마이크 라인 주세요라고 표현도 하지만 XLR 커넥터 라인을 달라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고 혹시 낙원상가에 갔는데 내가 좀 아는 척 하고 싶어요. 그럼 XLR 커넥터. 근데 뭐 순놈을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메일이라고 표현해요. 암놈을 주세요. 그러면 암놈이라고 이상하잖아요. 짐승 같고 그러니까 피메일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게 이 친구 음영을 아는 친구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잘 보면 XLR 뭐 FM 뭐뭐뭐 M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런 의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가 여기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이게 용어의 이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건반체 뾰족한 거. 뾰족한 거. 자, 뾰족한 거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죠? 55잭. 그죠? 55잭이라 그래요. 왜 55잭이라 그러게요? 예? 55mm? 맞아요. 55mm여서요. 자로 재면 55mm예요. 그래서 5.5라고 표현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자, TS라고 표현합니다. 커넥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커넥터 앞부분을 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슬리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TS 커넥터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평소에 안 먹어요. 괜찮아. 이걸 적자로 꺼내. 적으로. 주세요. 제가. 반대로. 이거 자 보시면 좀 이따가 보여. 여기 4핀이네. 4핀짜리. 4핀. 네. 자, TS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럼 여기 T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에 물려요. 그리고 이 슬리브의 개념을 쉴드로 보여. 그라운드를 봅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가 되죠? 여기로 맞으면 모노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얘가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라운드가 마이너스의 현상이 만들어져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요. 명칭상으로. 그럼 얘가 어떤 현상이라면 얘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잭으로 쓰고 있는 55 라인은 절대 3m 이상 넘으면 안 돼요. 보통 2m 내외에서 끊어야 돼요. 이유는 임피던스가 약하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노이즈가 발생되는 원인이 생겨요. 그리고 이 앞에 뾰족하잖아요. 노출이 돼 있잖아요. 얘가. 그럼 항상 꽂아놓고 있으면 얘는 안전하겠지. 얘는 별일이 없을 거야. 절대 안 그래요. 가끔 빼서 닦아주기도 하고 뭔가 청소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노이즈라는 개념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어쿠스틱한 시그널이 되는 것은 다 노이즈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하고 가끔 빼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주기도 하고 꼭 그래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노이즈에 대한 거를 줄이고 싶잖아요. 뭔가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노이즈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늘 지금 건반에서 기타에서 쓰고 있는 DI 박스예요. 이 다이렉트 아웃 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이렉트 아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외의 출력이 마이너스 20dB부터 출발을 해요. 이거는 이제 용어가 제가 중급 이상 가니까 이제 초급 시작할 때는 기초를 시작할 때는 이건 표현을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얘가 마이너스 20을 출력이 되니까 저항도 낮고 출력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얘를 출력도 높이고 싶고 저항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박스, 컨버터 박스가 DI 박스가 되는데 여기서 뭘로 바뀌죠? 이 커넥터로 바뀌죠. 이건 다 보셨죠? 뭐 우리 밴드들 이건 늘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 DI 박스의 용도는 이 마이너스 20dB에 있는 것을 얘는 플러스 4dB거든요. 출력 지수가. 플러스 4dB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I 박스의 정확한 이름이 이거예요. 내 출력을 안정적이게 만들고 내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 지수를 높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좋은 DI 박스일수록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엔진이 이 안에서의 어떤 트랜스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다 보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약해져요. 이거를 다 올려주는데 끌어올려주는데 힘든 영향력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얘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DI 박스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얘도 소모품이죠. 얘도 소모품이고 얘도 소모품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얘랑 얘를 구입해 놓으면 영원히 쓸 것 같으니까 또 사달라 그러면 막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래서 소모품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고무예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얘가 오래되면 사가요. 이게 이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가요. 얘가 사고. 삭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안 해주면 얘도 막 이 안에 막 끈적끈적한 것도 묻고 여기에 막 청테이프 붙이고 나면 막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중간에 여기 구리로 돼 있잖아요. 구리가 오래되면 쉽게 말하면 느슨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전송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는 것에 있어서 왜 그렇게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소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기 위해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보다 케이블밖에 없어. 케이블. 그 라인이 전송을 잘해줘야 내 말이 온전하게 가고요. 그 말이 온전하게 가는 과정 가운데 이 XLR 커넥터를 이용했을 때 출력과 TS 커넥터를 이용했을 때 출력이 다르니까 내 말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마이크가 가기 전 단계인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소리를 안정적이게 만들어줘야 되고 소리를 어떤 좀 수음도 좀 높게 하고 싶고 좀 잘 들어오게 하고도 싶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좀 막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잘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만 나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회중의 소리도 들어올 수 있는 마이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마이크가 다변화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마이크예요. 정확한 이름 마이크로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나요? 제가 이 마이크 라인을 설명했어요. 스피커 라인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오늘 케이블을 설명을 할 거니까. 네. 그 라인에서 네. 원래 둘 다 TS로 된 거를 네. 이제 막 그냥 이미 XLR로 한쪽을 막 바꿔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쓰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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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을 때는 DI의 역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한쪽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익스텐션 보통 이제 익스텐션 케이블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익스텐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짧을수록 좋아요. 긴 걸로 쓰면 마치 될 때까지잖아요. 한쪽은 오시고 TS 딱 꽂아놓고 저쪽은 야 마이크 라인이야 훅 찔렀어요. 아 우린 DI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이 케이블이 네버 절대. 그럼 머리 한번 쓴 거예요. 예. 쉽게 가려고 머리 쓴 겁니다.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블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믹서의 억스 아웃과 믹서의 억스 인이나 뭐 믹서의 아웃에서 EQ나 뭐 앰프로 가는 게 이 믹서의 환경상 TS로 돼 있고 뭐 앰프는 XLR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커넥터 이 꽂는 것 자체가 뒤에 패널 자체가 그럴 경우에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럴 경우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그러니까 믹서에서의 아웃풋은 다 접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기에서 쓰고 있는 건 TS인데 실제로 믹서 라인에서 쓰는 커넥터는 TS 라인을 거의 쓰면 안 돼요. TRS라는 커넥터를 써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테레오 커넥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아요, 뭔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그 커넥터에 반지를 하나 꼈어요. 보셨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장경재 봤어요? 이런 거? 네. 그죠? 여기가 뭐냐? 그럼 얘가 뭐라 했죠? 얘는 팁이에요. 얘는 슬리브죠. 얘는 그래서 링. 그래서 T, R, S. 이 커넥터를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커넥터를 만들 땐 TRX 커넥터와 XLR 커넥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악기에는 받는 쪽도 TRS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반을 꽂았어요. 이 꽂는 라인에 얘는 TS인데 실제로 건반을 받는 라인도 TS로 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받는 라인이 TS인데 꽂는 건 TRS로 그런데 얘가 TS인 경우는 안 맞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이폰 이어폰 있잖아요. 아이폰 이어폰이 4줄이에요. 근데 다른 데 이어폰 그거 꽂으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맞아요.
내일 아마 장로님이 결과를 통과를 시키면 밴드 팀은 앞으로 모니터를 안 듣고 이어폰으로 아마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예요. 조만간 한두 주 안에 오늘 지금 결정을 해서 넘기긴 했는데 그럴 경우에 절대 아이폰 이어폰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거 헤드셋 되는 이어폰 갖고 오면 엄청난 낭패 봅니다. 자기 이어폰을 갖고 오게 할 거예요. 근데 나 이어폰 있어요. 근데 멋지게 하얀색 아이폰 갖고 오면 내 전에 교회 있는 애들은 다 빗방망이 날렸는데 여기는 내가 담당이 아니니까 황교집사 욕한번 하겠죠. 욕먹을 일이에요. 왠지 알아? 얘는 4줄이에요. 그럼 4줄이 들어가서 맞아야 되잖아. 얘 3줄이에요. 그럼 3줄이 들어가서 맞아야 될 거예요. 얘 2줄이에요. 2줄이 들어서 맞아야 되는데 얘 3줄인데 4개가 들어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아니 소리가 약한 거야. 그래놓고 왜 이거 내가 안 돼요? 이거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고장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어폰이 생기는 환경이 돼서 이제 나는 이어폰으로 다른 교회처럼 나도 멋지게 오륜교회 가니까 보컬들도 막 인여하고 막 하던다. 내가 요즘에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한성교회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걔네 보컬들은 다 인이어 모니터하고 하더라고. 노래도 들어. 말하면 안 돼. 이거 녹음되니까. 어쨌든 녹화니까 말하면 어쨌든 이거 힘들어 이거. 그런데 이거 멋있잖아요. 멋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와이어리스 이 수신기에 꽂는 인이어는 절대적으로 아이폰 이어폰 안 돼요. 그러니까 헤드셋이 되는 이어폰은 절대 안 돼요. 장경재 혹시 내가 이게 얘기 공부했어요? 만약에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아이폰 갖고 온 애들은 주지 마 모니터 그냥. 안 주겠습니다. 모니터 주지 마. 그냥 주지 마. 미리미리 공부 다 해주세요. 네. 피아노 라인 질문인데요. 네네. 건반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가 따로 나가잖아요. 네. 거기에 TS 케이블로 하나씩 나가는데 네. 거기에 TRS를 쓰지 않고 굳이 이렇게 따로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인 건 맞아요. 자, TRS라고 해서 얘가 스테레오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팁, 슬리브 이 사이에 링이 들어가는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접지겠지? 아니란 얘기예요. 얘 자체가 XLR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라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 자체가 출력 지수를 만들어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스피커라는 게 믹서라는 게 채널은 원 채널은 인풋이 하나예요. 채널 하나예요. 정확한 스테레오의 개념은 채널 하나당 하나가 정확하게 스테레오 개념. 그래서 내가 이걸 뭘로 조절하느냐? 패닝 이래서 믹서에서 패닝을 해줘서 완전히 갈라줄 수 있어야 스테레오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건반을 쳤을 때 여기서 나는 건반의 레벨과 그 분야에 따라서 여기서 쳤을 때 건반의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스테레오 잭을 딱 꽂으면 그러니까 양쪽으로 LR로 딱 꽂았을 때는 내가 건반이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는 한 채널밖에 안 되니까 그 느낌을 전혀 살려줄 수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그럼 하나 더 팁. 5.1의 개념은 뭘까요? 5.1 하잖아. 왜 TV 보면 우리 집 5.1, 니네 집은 7.1. 뭘까요? 5.1. 근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5.1 채널이라고 TV를 봤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집 5.1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소리가 출력되는 게 출력대이 다르니까 5.1이겠죠? 5개. 네, 5개로 출력되니까 다르겠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자, 뭘까요? 방향이 5개고 우프 하나예요. 방향이 5개다. 5.2.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스피커의 구성은 하이, 미들, 로우, 이, 미들, 오, 서브로 구축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1. 자,
자 여기서 빠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1. 스피커의 디바이딩을 얘기하는 거야. 스피커의 디바이딩. 스피커가 하이, 미들, 로우로 나눠지는데 하이, 미들, 로우, 서브로 나눴을 때 디바이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집에 보면 막 그럼 돌비는 뭘까요? 서라운드는 뭘까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소파의 뒤쪽에 놓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서라운드의 개념을 잡기.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렇게 해놓고 그럼 어디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결국엔 내가 만들어낸 음악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원소스가 그 소스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백날 좋은 스피커를 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5.1로 녹음을 하지 않고 LR로 녹음을 해서 CD를 플레이하면 LR만 들어오지 5.1로 나눠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원래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소스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 중요해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크 라인의 개념입니다. 라인의 개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마이크 넘어가면 더 헷갈려요. 이제 마이크를 넘어가면 이제 마이크를 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도 제가 얘기해줘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 마이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마이크로 넘어가요. 네. 제가 개인적인 라인이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 거 55랑 캐논으로 해놨는데 네. 그거를 DI 박스가 있으니까 네. DI에다가 그걸 이렇게 꽂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써요? 지금은 교회 라인을 써서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XLR을 DI 꽂고 XLR 라인으로 또 빼는 거죠. 아, 네. 기타만 그렇죠. 쓰고. 네,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55 라인을 만드나 XLR을 만드나 이쪽에 인풋에 들어가는 그 DI 박스 인풋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출력 자체가 TS로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TS인 거예요. 얘는 어차피 XLR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변환이 당연히 필요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라인의 길이도 길면 안 되는 거죠. 3m가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어쿠스틱 기타 픽업이 XLR이 나오는 픽업이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절대 불편해요. 왜 불편하게요? 뺄 때 불편해. 안 해보셨죠? 뭐 이렇게 좀 뭐 마틴이나 깁슨에서 나오는 기타 보면 XLR 있다 그래. 제가 아는 세션들 보면 와서 자랑하거든요. 형, 봐 기타 봐라. 이러고 막 자랑. XLR이야. 막 그냥 픽업 바뀌었다고. 그래 꽂아. 근데 나중에 못 빼고 계속 기타 스탠드에 꽂아놔야 돼. 끝나고 빼야 돼. 왜냐하면 그게 빼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더 이제 라인을 설명했으니까 XLR이라 했잖아요. 어쿠스틱 시그널은 이렇게 작아요. 항상 작아요. 근데 얘가 라인을 거치고 마이크를 거치고 믹서를 거치고 앰프를 거치고 스피커로 나올 때는 이만큼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좀 커지고 여기서 좀 커지고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쿠스틱 기타 치는 분에게 제발 뮤트 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엔지니어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뺄 때는 딸깍 그리고 빼는 것 같아요. 뺄 때는 딸깍이니까 이거는 시그널이겠죠. 근데 그걸 0.00000000 몇 초 사이에 얘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 딸깍 소리가. 그렇죠. 마이크 잭을요 이렇게 꽂았다가 뺄게요. 다른 마이크로 바꿔요. 뻑! 빼면 뻑 소리 나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아씨 뺄 때 요만한 소리였는데 왜 이렇게 커져? 저 엔지니어 왜 저래?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건반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 꺼요.
스위치 껐다 켰다 되게 편하잖아요. 아 이렇게 끄고 켜고 아이 나 소리 못 잡았어 다시 끄고 다시 켜고 근데 뭐 갑자기 뻑 소리 왜 그럴까요? 스위치 잠깐 끄는 소리는 요만해요. 근데 그 끼고 크고 끼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왜 엔지니어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엔지니어가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음향 엔지니어들과 그 건반 치는 자매와 음향 엔지니어와 뭐 세션들과 연애 많이 해요. 저잖아요. 네, 친해져요. 아주 많이 친해져요. 예, 서로 얘기 많이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 카톡부터 시작해서 전화부터 시작해서 얘기 많이 해요. 네, 혹시 마음에 있거나 그러면 작업하기 쉬워요, 이제. 이 녹화돼 이거 힘들다, 진짜. 편집해줘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스위치를 끌 때, 잭을 뺄 때, 마이크 라인 뺄 때 이유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엔지니어들을 돕는 길이에요. 방송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요만한 데미지를 줬는데 결과론적으로 스피커는 이만한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있다가 넉넉히 있다가 툭 때리면 어때요? 난리나요, 그죠? 엄청 반항하기 전에 일단 아파. 내가 뭔가 다른 반응을 하기 전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맞은 거에 대해서 반응하기 전에 아파. 근데 좀 세게 맞으면 반응도 못해. 쓰러져. 맞아요, 틀려요? 그죠? 똑같아요. 스피커도 넉넉히 있다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스피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오면 반응하는 거예요. 아, 쟤 나오니까. 근데 안 나오면 반응도 못하고 간 거예요. 이걸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표현을 잘한 거죠. 장경리 내가 맞지 표현한 게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니까 엔지니어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뭐라고 한마디 하는 이유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물건을 아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교회의 물건을 진짜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냅두고 그래 알았어 잘했다 박수 치는 사람이면 더 이상 걔는 거기 맡기면 안 돼. 교회 물건을 아끼지 못하는 지금.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안다는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관리 물건에 대한 관리. 제가 오늘 기한서를 하나 봤는데 기한서에 이렇게 써요. 교회의 모든 물건은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으로 구입됩니다. 뭐 이런 거 써 있었어요. 마찬가지. 성도들의 귀중한 물건 헌금으로 구입되는 케이블 하나, 마이크 하나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방송실을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 이랬구나. 쟤네들이 한마디 하는 건 정말 방송실은 장비를 아끼는 애들이라서 그렇구나. 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케이블의 이유예요. 여기도 다 케이블이 들어가요. 여기도 다 케이블, 여기도 라인, 케이블 다 들어가요. 그걸 전송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좋은 케이블은 뭘까요? 전송 속도나 임피던스가 약하지 않고 제대로 전송해주는 케이블이 좋은 케이블. 자, 그럼 좋은 케이블이니까 당연히 많은 정성이 들였을 거고 많은 거기에 투자가 있었을 거고 뭔가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각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케이블 하나도 비싸요. 매달당 1,500원씩 2,000원씩 하는 케이블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산 케이블이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 국내산은 검증을 하기가 어려워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요즘엔 중국산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 돼요, 중국산. 참고로 LED는 세계 최고예요, 중국산. 우리는 못 따라가요. LED. 에이블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에이블테크가 회사 수입하는 LED 회사는 한 달에 100억을 벌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 제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고 있는 모든 LED는 에이블테크라는 회사에서 수입한 제품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란 게 하만이라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했다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럼 이게 하만이 진짜 엄청난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진짜 좋아요. 하만 그룹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음향기기는 최고의 음향기기가 많아요. 하만 그룹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운드크래프트가 하만 그룹, 뭐 DBX 하만, 다 하만 그룹 최고의 어떤 음향 오디오 프로세서를 만든 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음향을 정말 전공한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아, 하만이 삼성 됐구나. 그러니까 하만이 하만 됐구나로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 자체가, 오디오에 대한 인지 자체가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처럼 그렇게 깊지 않아요. 아쉬운 거죠. 아, 하만을 인수한 이유는 TV 좋은 거 만들려고 그랬나 보다. 그 정도.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가 조금 바뀌면 참 좋겠는데 아쉽죠.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이게 라인의 의미예요. 자, 마이크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마이크.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뭐 저도 많이 쓰고 보컬들도 많이 쓰고 노래방도에서도 쓰고 뭐 어디서나 그 마이크. 자, 마이크는 내 소리, 즉 제일 먼저 내 어쿠스틱한 이 소리를 받아내는 소리예요. 받아줘요.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컨버터겠죠. 그럼 내 소리를 어떻게 컨버팅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마이크를 막 써요. 우리 보컬들 마이크 써요. 우리 설교하시는 고전사님, 네, 내일은 잘해야 돼요. 네, 설교하시는 고전사님, 네, 이 마이크는 내 소리를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막 쓰게 됩니다.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내 소리를, 그러니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내 소리 그대로 받아줘요. 다만 이 소리를 어떻게 그대로 받아주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좋은 마이크는 내 소리를 그대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화시킨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모양이 이뻐서, 뭐 비싸서, 싸서, 뭐 이게 아니라 내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 그럼 마이크의 종류에는 그래서 크게 뭐 여러 마이크 종류가 있지만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덴서라는 마이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소리로 나눠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아주 쉽게 입에 대고 말할 정도로 돼야지 잘 들리는 마이크. 얘는 입에 대고 마이크 하면 절대 안 되는 마이크. 그냥 쉬워요. 그냥 편하게. 물론 요 중간에 컨덴서이면서도 다이나믹 같은 마이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일단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얘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마이크, 얘는 어느 정도 거리를 주면 안 되는 마이크. 이유는 얘는 말 그대로 지향성이 크지 않아요. 얘는 지향성이 커요. 얘는 임피던스가 그 대신 저항이 약해요. 대신 얘는 저항이 세요. 약해요. 지향성이 약하니까 입에 가까이 대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해야 명료고도가 높아지는 마이크. 그 대신에 얘는 떨어뜨려도 좀 괜찮아요. 나름 튼튼해요. 근데 얘는 떨어뜨리면 사망해요. 큰일 나요. 애지중지해야 돼요. 왜? 저항이 약하고 지향성이 높으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보컬들이 많이 쓰는 마이크. 이건 강대상 마이크. 엔드 선까지. 대략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눠져요. 마이크. 그럼 원리가 어떻길래 그러느냐? 얘는 전류라는 게 필요해요. 48V 저쪽 봐요. 얘는 전류를 필요로 해요.
이 48V라는 전류를 공급해서 마이크의 수음력을 높입니다. 얘는 자석이 있어요. 자석. 얘는 자석이 있어요. 얘는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마이크에 이 동그란 걸 까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단면이? 근데 자, 제가 소리는 뭘로 구성된다 그랬죠? 공기의 진동. 뭐든지 진동을 일으켜야 주파수가 발생돼요. 진동을 일으켜야 주파수가 발생됩니다. 그 진동을 일으키는 주파수가 감지돼야지만 소리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마이크도 그런 진동과 프레셔와 진동이 있으니까 프레셔가 있다면 진동이 생기겠죠. 그 프레셔를 받아들이는 판이 있다면 그 진동에 대한 파형이 생기므로 그것이 일렉트릭한 시그널로 바꿔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짧은 진동판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자석이에요. 그리고 얘가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 자, 그럼 내가 말을 하면 이 진동판이 얘를 밀어내요. 자석. 자, 보세요. 얘는 코일이고 얘가 진동판이고 있어요. 이렇게 진동판이. 그러니까 얘가 자석이고 위에 진동판이 있어요. 아 하는 순간 얘가 얘를 밀어요. 그럼 이 자석이 밀리겠죠. 그죠? 밀리면 이 코일과 자석 사이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면서 그것이 일렉트릭한 시그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서 말을 하면 이 진동판이 잘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원리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이 있어요. 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너무 어쩌라고? 어차피 스피커 나오면 네 소리 내 소리 다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커봤자 스피커 출력보다 크겠냐고요. 내 소리가 커봤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선희급 된다고 내가 이해가 돼. 이선희는 스피커 한번 터트린 적이 있어. 이은미도 스피커 터트린 적은 있어. 그건 뭐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좀 뭔가의 뭐 감정의 고조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좀 NG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내가 그 정도의 성량을 갖고 있다면야 뭐 이해가 돼. 그리고 공연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라면 엔지니어의 어떤 믹싱의 어떤 그런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능력을 만들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갖고 있는 출력보다 내 목소리가 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인데요.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에요. 정말 교만한 행동이에요. 무조건 다이나믹 마이크는 가까이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 게 맞아. 우리나라는 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감히 얘기를 못하지만 이건 얘기해야 돼요. 난 예의가 없는지 얘기를 해야 돼. 다이나믹 마이크는 무조건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 거. 보컬도 마찬가지. 누구도 상관없어. 이거는 설교자고 다 상관없어. 다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 돼. 가까이. 왠지 알았죠 이제. 내 소리를 가장 잘 나오게 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내 목소리를 가장 명료하게 나오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상태에서 소리를 만들어 내줄 때 내 레벨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내 레벨이 이만큼이구나라는 모니터 스피커 소리가 나왔을 때 내가 그때 소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이 레벨이 유지되는구나. 내가 소리를 작게 했을 때는 이 레벨이 같구나. 이유는 보세요. 회중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의 소리와 이렇게 얘기할 때의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 소리를 편안하게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런데 가까이 되고 이러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면 다 똑같아야 돼요. 액센트를 준다는 느낌만 살려주면 그 방향성에 섰을 때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이게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보컬도 마찬가지예요. 리허설 할 때 제가 아마 우리 장경재나 황 집사님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제대로 부르라고.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제대로 불러야 된다고. 리허설 할 때. 이유는 그래야 소리 제대로 맞춰줘. 안 그러면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지니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소리 제대로 만들어 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야. 얼마나 깊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나를 얼마나 깊게 관심을 가져주면 네 소리 가까이 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 저 형제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특히 혹시 관심 있는 자매들은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 거야. 입냄새 나고 막 나중에 그런 애프터는 다 알아서 닦아줄 거야. 관리해 줄 거라고.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마이크는 요렇게 생긴 마이크예요. 여기에 요렇게 망이 이제 덮여져 있어요. 그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다 대고 입에다 대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진동판은 여기 있어요. 그럼 진동판이 있는 데다가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얘 진동판이 정확하게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진동에 의해서 시그널이 정확한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두 번째,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정말 제발. 그건 방송이야. 그건 방송이라고. 대부분의, 아주 대부분의, 제가 뭐 어떤 특정 어떤 무리들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게 돼 있어요.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덮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잘 보시면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살포시 덮고 있어요. 해보세요. 아랫입술을 가지고 윗입술 덮어보세요. 그리고 내 얼굴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봐봐. 생각해봐도 웃기겠죠? 그죠? 나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울 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낼 땐 항상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을 보면 마이크를 잡는 모양새가 다 똑같아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노래를 더럽게 못하는 애들일수록 이게 이상해져요. 모양이 이상해져. 왜 그거로라도 뭐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마이크 다른 거 폼이 뭐 이런 건 어디 같은지 마이크는 딱 고정이에요. 딱 고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보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이 마이크에 대한 위치. 뭐 이렇게 상관없어. 이렇게 상관없고 뭐 이렇게 상관없고 뭐 이렇게 다 상관없어. 뭐 잡는 거는 자기 맘이지. 뭐 나중에 부끄럽지 자기가. 근데 이거는 제발 이 위치는 그 알아서 이거 부끄럽지 이렇게 잡아도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건 뭐 본인 김현우 목사님 그렇게 하라 그래 앞으로는. 근데 무선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었다. 자, 이렇습니다. 중간지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의 장점이자 단점이자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까이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이 낮아요. 그 출력이 낮기 때문에 지향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출력이 낮으니까 상반되게 아무래도 임피던스가 낮게 되는 거죠. 수음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유선 마이크인데 떨어뜨려도 괜찮은 거예요. 막만 찌그러질 뿐이지. 그렇다고 던져갖고 벽에다 꽂 내리꽂고 그건 아니에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그만 시그널에도 반응한다 그랬어요. 자, 마이크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는 마이크를 썼을 때 딸깍 소리 나죠. 그게 다 시그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경배할 찬양팀이나 교회에서 보컬들이 있을 때는
이 스위치, 넌 스위치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끄고 갔다가 키면 딱 소리 나거든요. 근데 좋은 마이크는 이 소리가 또 안 나기도 해요.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스위치가 없는 마이크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뮤트를 청하고 그래서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입니다. 그럼 컨덴서 마이크는 뭘까요? 얘가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부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사람이 부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뭔가 환경적인 상황들이 이런 환경을 다 받을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수음력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대고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연구를 했겠죠. 지금은 이 중간지대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다이나믹이면서도 컨덴서만큼의 효과를 보는 컨덴서면서도 다이나믹처럼 쓰는 마이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걸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근데 저기 자석으로 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네. 그렇잖아요. 전류가 만들어져서 그게 일렉트릭의 시그널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생성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이 정도는 알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걸 진동판 없이 그냥 바로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전류를 흘려주면 어떨까? 그럼 전류를 무슨 방법으로 흘려주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XLR.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컨덴서 마이크는 얘가 시그널을 가요. 그리고 얘가 전기예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XLR이 말 그대로 플러스 4dB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48V로 날아가게 되고 얘가 시그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진동판을 높여줘요. 전류를 만들어줘요. 진동판. 그러니까 내가 살짝 말해도 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동판이 금방 울리겠죠. 금방 예민해지고 전기가 흘러들어가서 그 역할을. 종전에는 내 입에 힘으로 했는데 내 입의 세기, 가까이 대고 내 어떤 그런 공기의 세기 막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게 된 거죠. 내가 살짝만 얘기해도 잘 들리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전기가 흘려서. 그러니까 높여졌는데 이걸 높이다 보니까 얘는 유닛이 크잖아요. 얘 안에 코일도 들어야 되고 자석도 들어야 되고. 얘 코일 자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닛이 조그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만해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 강대성 마이크 봐. 조그맣죠. 거기서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이어 이거 쓰는 마이크 요만하잖아요. 그런 것들 더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전기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작고 안에 뭔가 구조물이 없고 그러니까 저항은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떨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내가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협스 마이크라 그래서 특성이 붙는 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 대종상 영화제나 막 이렇게 봤던 마이크잖아요. 그 마이크는. 근데 그 마이크를 가다가 툭 치세요. 뮤트 푼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뮤트를 푼 상태에서 내가 쳤어. 얘가 넘어졌어. 바닥에 닿았어. 일단 어떤 소리가 날까요? 빵! 엄청 큰 소리가 날 거예요. 엄청 큰 소리.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를 떨궜어. 그거보다 작은 소리가 나죠. 얘가 엄청 빡 하고 큰 소리가 나는 순간 아마 얘를 다시 세우면 얘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얘는 거의 죽어있을 거예요. 이유는 얘도 그 순간에 저항을 받아서 유닛이 나갈 수 있다. 그 유닛만 나가면 얘 스피커도 영향을 받고. 그래 약해요. 그래서 강대성 마이크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만져야 되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목사님들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 정말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그리고 얘일수록 더 어쿠스티션 시그널이 작을수록 더 커지겠죠. 훨씬 더. 내가 조금만 만져도 아마 그 궁금하면 강대상 마이크 켜져 있을 때 몰래 가갖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좀 이렇게 밀어내고 슥슥 만져봐 이렇게 만져봐. 그럼 슥슥슥 소리 날 걸요. 이 대만 만져도 슥슥슥 소리 날 거예요. 김현우 목사님 해보셨잖아요. 그죠? 버릇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밀어내고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이걸 슥슥슥 해보세요. 소리가 나요 실제로. 아니면 정말 성가대 마이크를 장경진님한테 좀 이렇게 평일날 잘 보여서 그 밑으로 그거 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완전 스스스 소리 나. 그 출력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근데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보컬 마이크 아무리 이렇게 만져도 소리 안 날걸? 걔네들 이빨이 올리면 나겠지만 출력 지수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에요. 출력 지수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의 차이예요. 그럼 얘는 그러면 입에 바싹 대고 부르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저항이 약하니까. 내가 살짝만 세게 해도 출력이 확 올라가니까 마이크에도 영향이 미치고 들리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명료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강대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강대상을 딱 대고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대고 할렐루야 할 때랑 내가 떨어뜨려서 할렐루야 할 때랑 내 명료도를 분명히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체크할 수 있어요. 부르는 사람이 쉽게.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생겼어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도 약해. 수음은 높아서 좋은데 마이크가 너무 약해. 그리고 얘를 여러 대 쓰니까 수음이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수음이라고 하면 마이크 소리를 너무 잘 받아들여서 소리를 많이 잘 받아들이면 하울링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얘가. 그래서 엔지니어들에게는 굉장히 얘가 아주 화근이야.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죠. 반대로 얘는 한 10명 쓰려면 마이크 10개 필요한 거야. 한 20명 쓰면 마이크 20개씩 필요하고 막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좀 2-3개를 줄일까? 좀이라도 줄여볼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죠. 이 중간이 나온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 대표 기도자 마이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컨덴서예요. 근데 가까이에 대해서 얘기해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컨덴서다 보니까 마이크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오래 들고 얘기해도 크게 불편이 없죠. 그리고 마이크가 이뻐요. 얇고. 근데 의외로 마이크 좀 튼튼해요. 의외로. 이 중간 지점을 지금 잘 갖고 있는 마이크. 제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자들이 이 마이크 쓰는 거 굉장히 권해요. 무서운 마이크 하나도 없어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대표 기도자 마이크 참 좋거든요. 제일 무난할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 교회 젊은 비전 헷갈려. 젊은 비전 찬양팀에게 제가 권해드려요. 예배 인도자 그 마이크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왜? 가까이 대고 얘기해도 되고 조금 떨어뜨려도 잘 들려. 무선 마이크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으나 얘는 그런 불안함도 전혀. 근데 이 중간지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이나믹하면서도 컨덴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이크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막 고가의 장비들을 막 쓰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이 쓰는 게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 연구가 많이 됐고 투자도 많이 됐고 여기에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집약체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연구적인 작업들이 해야 되니까 명료도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 가격이 비싸져요.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우리가 움직이면 이 마이크는 좋은 마이크이기도 하지만 좀 비싼 마이크다. 그럼 비싼 마이크라는 의미는 그만큼 성도들의 헌금이 많이 거쳤다. 성도들의 헌금이 많이 거쳤으니까 이 마이크를 또 한 번 산다는 건 그만큼 성도들의 헌금이 또 많이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하나 사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좀 각별히 관리라든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58 마이크가 대략 한 15만 원 선 하죠? 맞아요? 대충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58 마이크 15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런 SM58 같은 그런 마이크 하나가 15만 원이에요. 10개 사는데 150만 원.
원이에요. 20개를 사면 300만 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되게 내가 한 명 쓰는데 뭐. 여러분도 근데 15만 원의 헌금이 거친 그 마이크를 여러분 혼자 쓰고 있는 겁니다. 찬양팀. 그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마이크를 잡을 때 부담감도 있으셔야 돼요. 이걸 관리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망가졌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럼 내가 사면 되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교회에서 그것을 헌신해서 쓰는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본당에 쓰고 있는 SM 그 SP90이라는 건반은 내가 알고 있기도 300만 원이 훨씬 넘는 건반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도. 야마하에서 나온 거. 근데 그 건반을 여러분 혼자 친단 말이죠. 건반 치는 사람은 300명이 가서 치지 않잖아요. 그걸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 내는 분 300명이 있어야 그 건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살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는지를 그 건반을 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자, 특성 마이크요. 숍스 마이크 기본적으로 300만 원 넘어요. 솔로 마이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제일 낮은 가격이 그래요. 스탠드 하나 가격만 몇십만 원이에요. 그 마이크 유닛 말고 스탠드만. 그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마이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대상 마이크 한쪽이 100만 원이 넘어요. DPA 마이크. 그럼 그 두 개의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하시는 분이 200만 원, 200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들이 그 마이크를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이유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엔지니어들과 소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낸 헌금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건데 쉽게 사인해주고 그래 막 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장비를 관리하고 장비를 다룰 수 있다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건반, 마이크, 뭐 스피커 굉장히 명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엄두도 못 내요. 개척 교회들은 그런 마이크 하나 살려면 정말 1년 동안 헌금을 걷어야 하나 살까 말까 한 마이크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알고서 우리가 마이크를 다루고 악기를 다루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제가 오늘 마이크하고 라인만 딱 합니다. 다음 시간 더 어려워요. 믹서 합니다. 네. 그 무선 마이크는 네. 핀 마이크 네. 저희들이 쓰는 그 컴퓨터상에 네. 이렇게 저희 네. 네. 영상 쓰는 마이크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컨덴서나 다이나믹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면 참고로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주파수의 매칭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선을 뭘로 대신하냐? 수신기와 송신기가 매칭이 일어났을 때 대신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봤을 때 이 아랫부분은 대부분 이제 송신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유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닛이 있는데 이 유닛에 전류를 공급하고 있죠. 이 수신기가. 그래서 따라서 이것 때문에 뭐 굳이 컨덴서냐 다이나믹이냐를 안 따져요. 대부분 컨덴서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가 수음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그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무선 마이크들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전파 수신국 뭐에서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핀 마이크도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에는 수신기와 송신기가
매칭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이크의 유닛이 어떤 유닛을 쓰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58 유닛을 쓰고 있느냐, 87 유닛을 쓰고 있느냐, E6의 유닛을 쓰고 있느냐. E6라고 말하면 컨트롤맨에서 나오는 이 헤드셋을 말해요. 그다음에 슈어에 있는 뭐 인이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닛에 따라서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다이나믹 마이크나 컨덴서 마이크가 갖고 있는 유닛과 같은 스페시피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아까 다이내믹이랑 컨덴서 네. 장점 합치는 거는 네. 따로 명칭은 없나요? 그럴 거 없겠죠. 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다이나믹이랑 컨덴서의 장단점을 합쳤어요. 장점을 합친 거고 얘가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컨덴서냐 다이나믹이냐를 놓고 봐요. 예를 들면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컨덴서처럼 수음을 굉장히 높게 하려면 굉장히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거나 아니면 자석이 굉장히 뭔가 세야겠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 굉장히 무겁겠죠. 일단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거울 겁니다. 제가 그 오광재 목사님이 전 사역지에서 썼던 마이크 제나이저 E 시리즈 쓰셨죠. 되게 무겁잖아요. 왜 무거울까요? 근데 수음 좋거든요. 왜 무거울까요? 안에 내용물이 그만큼 수음을 좋게 하기 위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대표 기도자 마이크 방금 지금 다 뮤트 걸렸으니까 가서 푹 뺀 다음에 뮤트 걸려 있죠? 장기영재? 그 대표 기도자 마이크 지금 뮤트 걸려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럼 푹 빼갖고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가벼워요. 그거 자매들도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걸로 한 3시간씩 기도해도 될걸? 팔 안 아플걸? 이유는 걔는 컨덴서예요. 근데 다이나믹처럼 가까이에 대해서 얘기해도 명료도나 여러 가지 면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방식의 차이예요. 네. 또 있나요? 빅서를 설명할 때 이 원리를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네. 또 궁금한 거. 마이크를 쓰면서 정말 궁금한 거. 마이크 넘어가실 거면 네. 저 악기 마이크 같은 경우는 네. 57 쓰잖아요. SM57 네. 쓰는데 네. 저희는 컨덴서를 쓰거든요. 네. 컨덴서 쓰는 이유랑 네. 57 안 쓰는 이유. 네. 그건 엔지니어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컨덴서를 마이크를 쓰면서 내가 그 드럼에 있는 소리들을 수음하고 싶다. 아니면 57을 쓰면서 수음하고 싶다. 57이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야 이건 드럼은 57이지 데리고 와요. 청테이프로 다 막아줄 테니까. 그건 정말 정답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소리가 나가는 방향에서 마이킹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이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럼을 쳐요. 스네어가 있습니다. 드럼을 이렇게 치죠. 스네어로 스틱을. 그럼 얘가 이 각도에서 90도가 어디예요? 그럼 마이킹이 여기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치는 방향의 90도 각도로 소리는 튕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리플렉션 원리예요. 내가 벽에다 대고 쟤를 딱 쳤을 때 제가 받아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소리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치는 소리의 집저음을 들으려면 항상 그 90도 각도에 마이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킹이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가 중요한 이유는 왜? 마이크의 특성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의 특성이 어떤 마이크는 저음이 부스트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어떤 마이크는 고음이 부스트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렇게 필터링을 조절해요. 유닛에서. 그럼 그 마이크에서 예를 들어서 저음이 많이 부스트되어 있는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악기가 보컬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저음이 별로 없는 마이크의 악기나 사용하실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는 저음이 많은 마이크이기 때문에 저음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음이 많은 마이크인 경우에는 어디가 잘 어울릴까요? 저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마이크 악기가 어울리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고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에 있는 마이크의 그 종류는 그 고음 쪽에다가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57 같은 경우는
그게 스펙트럼이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57을 쓰는 거예요. 57. 57이 답이야. 그리고 57 마이크 나쁘다고 표현한 적은 없는데 답은 아니에요. 싸고 57이 싸고 한 10만 원이면 살걸요? 싸고 그리고 다루기 편하고 그리고 좀 튼튼하고 그래서 57을 쓰는 거예요. 컨덴서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수음력을 또 높이고 좀 더 양질의 소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컨덴서 마이크 두 개가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컨트롤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아니에요. 이 기타 앰프나 베이스 앰프 같은 경우는 네. 지향성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네, 네. 수음력이 그렇게 높지 네.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컨덴서를 쓰고 있어서 네, 네. 그 쓰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것도 엔지니어의 성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마이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DI 박스를 써서 프리로 빼요. 그러니까 너 시그널은 너 시그널대로 마음껏 써. 그 대신 내가 네 시그널은 내가 조정할게. 밖에서 나온 소리 내가 조정할게. 그러니까 저는 앰프와 상관없이 내 소리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 대신 이제 그만큼 지금 마이킹이 되어 있는 건 그 앰프 시그널 소리를 존중해 준다는 얘기죠. 저는 앰프 시그널 소리를 무시한다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DI 박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마이킹을 할 경우에는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그 베이스는 베이스, 일렉이면 일렉 고유의 소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전 DI를 써서 프리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성향,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색깔의 차이일 수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게 맞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성향인 거예요. 엔지니어들만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어쿠스틱 기타를 픽업으로 꼽기도 하지만 마이킹도 동시에 써요. 어떤 분들은 두 개를 다. 개인적으로 성가대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이킹이. 물론 채널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에 마이킹을 3개를 대요. 바닥에 하나 대고 저음부 고음부에 대줘요. 그래서 그거를 비율을 맞춰요. 곡에 따라서 성가대 규모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그런 그 소리의 흐름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해주죠. 그러니까 어쿠스틱 악기의 경우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밀한 어떤 부분들은 그 엔지니어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강요해서 그건 답이야라고 말하는 건 그 올바른 건 아니에요. 또 있나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예요. 전혀?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크입니다. 물론 이 외에 마이크 되게 많아요. 뭐 리본형, 무슨 형의 마이크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제가 볼 때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이 정도 선이다. 그러면 이제 각 부속실에 가면 이 마이크는 컨덴서구나. 이 마이크는 다이나믹이네. 이 정도는 분리할 수 있겠죠. 이 마이크가 컨덴서니까 내가 어떻게 다뤄야겠구나 정도는 알겠죠. 이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니까 나는 어떻게 이거 마이크를 써야겠구나 정도는 아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합심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마이크를 막 이만큼 떨어뜨리고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대고 하시면 엔지니어들이 내가 소리를 조절을 해줘요. 나는 마이크를 이만큼 떨어뜨리고 찬양을 하는데 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는 거는 엔지니어 조절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제대로 된 찬양, 제대로 된 발성, 제대로 준비된 어떤 소리를 내줄 때 엔지니어들이 그 소리를 믹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컨덴서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마이크를 잡고 내 입모양 안에 이렇게 두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 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후에 얘기를 했을 때 엔지니어들이 조율이 가능한 거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조율을 요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이제 쌓이면
어려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엔지니어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건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보컬은 참 노래가 힘든 찬양 보컬들도 있어요. 어떤 보컬들은 정말 노래를 너무 이쁘게 하는 보컬들도 있고요. 어떤 보컬들은 정말 피치가 너무나 떨어져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해 줄까라고 고민이 되는 보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소리를 높여주고 노래를 좀 부족하게 하는 분들을 소리를 감춰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PA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땐 엔지니어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고민을 하셔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소리들을 잘 모아서 믹싱을 해서 좋은 밸런스를 만들어 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솔로의 마이크를 위주로 엔지니어했던 입장에서 어떤 찬양팀을 만났는데 그 찬양팀이 한 10대 명씩 쓴단 말이죠. 10대 명이 막 그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막 이런 거 부르고 그러면 막 B 플랫 막 A를 엄청 높아요, 키가. 그 팀의 곡이 엄청 높은 곡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집회 한 번 가면 막 2시간 반, 3시간씩 해요. 그러면 뒷곡까지 넘어가면 막 비전 이런 거 하면 또 비전을 우리는 그냥 뭐 구원하심이 이거만 하는데 그 팀은 뒤에 이게 붙어요. 코러스가 뭐 영광 막 이런 것도 붙는단 말이죠. 그만 2시간 넘어가면 보컬들이 쓰러져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다 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럼 다 목소리 줄이고 갈 것이냐, 없앨 것이냐, 잘하는 사람만 올릴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감정 표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표현을 최선을 다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건반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마찬가지고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에 대한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엔지니어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이 교회 엔지니어들에게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내가 좀 믹서를 만질 줄 아니까 내 생각에 전 피치가 떨어져 여긴 피치가 좋아하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믹싱을 하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지는 소리를 감추면서도 이분의 각 그 표현들을 마음껏 내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참고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김현우 목사님 가끔 설교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갑자기 여기 갔다가 막 이쪽 갔다가 해요. 막 해요. 그러면 이 영상을 잡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미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중앙교회 구조는 틸트라 그래서 이 리모트로 움직이거든요. 카메라를. 근데 이 틸트가 되게 좋은 틸트일수록 부드럽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틸트일 텐데 현재 저희는 그런 어떤 세밀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틸트의 구조가 아니라고 그러죠. 띠깍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스르륵 본인 걸음 가듯이 틸트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본인 3걸음 갈 때 틸트 한 번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정말 미워요. 막 뭐 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방송국에서. 진짜로. 뭐 아마 맞을 거예요. 맞죠?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카메라로는 잡아줘야 돼요. 이유는 그 김현우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청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청자. 어디서? 이 화면만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라이브를 통해서든 뭐 잠옷이를 통해서든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설사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방송실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자막을 얘기를 해요. 막 1분이면 나오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나와. 뭐 이러잖아요. 이 얘기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가
목사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걸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가져왔거나 성경책을 급하게 못 찾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눈이 어두워서 성경책을 찾는 것이 좀 느리신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내가 최대한 서비스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방송실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게 방송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 환경이 이러니까. 반대로 그걸 요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김현우 목사님 걷더라도 문어크로 좀 천천히 걷던가요? 이렇게 천천히 걷던 훅 가거나 훅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경 구절을 준다. 우리 설교자들이 성경 구절을 줄 때 미리 하루 전이나 뭐 이렇게 원고도 주고 한다면 방송실이 준비하는 게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찬양팀도 마찬가지겠죠. 콘티가 있는데 콘티도 마찬가지로 A가 있고 A-가 있고 뭐 B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여기 B-하고 나는 A-로 갈 거야 하는 플랜을 우린 잡아요. 찬양 인도자들이 다 잡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플랜을 찬양팀 밴드하고만 공유를 하고 이쪽 자막을 준비하거나 엔지니어들에게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내가 뭐 기타 솔로를 하나 할 거야 했어요. 기타 솔로 치고 뭐 4마디 5마디 친 다음에 갈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는 밴드들끼리 나누지만 엔지니어들에게는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내가 기타 솔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페이더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미리 기타와 페이더가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엔지니어가 내 생각을 못 따라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쪽에 어필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나서 엔지니어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구조인 겁니다. 엔지니어는 그걸 보고서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일방적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는 본당뿐만 아니라 안디옥실 다른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예배자 훈련 1탄으로 음향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학교를 하면서도 예배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 목사님이 알아요. 저는 3일 설교하기 한 이틀 전, 최소 이틀 전이면 원고를 통째로 줘요. 방송실에 원고 줘요. 방송실에. 맞죠? 연기 형제? 네. 좀 원고 줘요. 그리고 원고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그 원고 그대로 읽으려고 끊임없이 수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마이크 때문에 아주 애를 먹어요. 마이크가 제가 짧으니까 이게 겸손해지질 않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난 눈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이크 이렇게 몇 주 전만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송영범 목사님일 수도 있어. 이게 마이크를 아니요, 저는 누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일 수도 있어. 이게 안 내려와. 그래갖고 내가 설교가 올라가면 여기 있어요 마이크가. 근데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마이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어. 그 마이크 이 상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마이크를 어디다 대고 이게 어디를 보고 얘기할지를 몰라서 참 애를 먹었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마이크를 위치를 잡고 그 마이크에 따라서 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엔지니어 건반도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레벨을 잡을 때 적게 볼륨을 올리고 레벨을 잡지 마시고요. 50% 정도 레벨을 잡아놓은 다음에 살짝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그널 정도 알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페이더를 올려가 보세요. 그러면 엔지니어도 그거에 반응에 맞춰서 레벨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맞춰갈 수 있어요. 충분히 맞춰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믹스할 건데 믹서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믹서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장비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 장비를 만져가면서 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강의안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아마 주중에 여러분 카톡방에 이 강의안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보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오늘 강의한 내용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건반을 쳐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기타를 쳐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궁금한 부분들을 괜히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로 다 갖고 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사람 것 갖고 오세요. 이렇게 저 대변인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물어보셔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킹을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렇죠. 마이크도 어렵죠. 자, 다음 시간에는 마이킹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이킹을 하고 마이킹을 하면서 납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왜요? 납땜은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납땜이 되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크가 이렇게 납땜이 돼 있으니까 내가 마이크를 어떻게 쓰면 예를 들어서 이 끝을 납땜을 했어요. 이 끝을 납땜을 했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 이 선 끝을 자꾸 당긴단 말이죠. 근데 여기 끝에 납땜이 걸쳐 있는데 이걸 계속 당기면 이 납땜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이즈도 심하게 되고 안 좋은 거죠. 반드시 이 댐을 한 부분을 잡고서 이제 당겨줘야지 오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댐의 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아웃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쪽은 TS인데 이쪽은 XRL이니까 이쪽은 XRL 케이블이야.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TS로 만들었으면 난 TS인 거예요. 그냥 커넥터만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건반잭을 길게 만들지 마세요. 길게 만들지 마세요. 길게 만드시는 기타리스트가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길게 한 7m짜리 만드셔갖고 본인 솔로 하겠다고 길게 만드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DI 박스 잡아야 되고 봐도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더 없으시죠? 선이 길어지면 소리가 안 좋나요? 누가 설명해 줄 사람? 안 좋군요. 네,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가 약한 케이블인 경우에는 선이 길어지면 그거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고 그 노이즈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게 노이즈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걔도 시그널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시그널이 확성돼서 나온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